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의시민에서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방송을 진행을 못했었는데 이제 선거도 끝나고 각 지자체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새로운 단체장 취임식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의정부시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 또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도 심층 토론을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시민의 김영수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치 우리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인기도 바라지도 않으며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해가는 의시민으로서 오늘도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지난 6.2 지방선거 참 다이나믹했어요.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일부 언급도 좀 하고 이 시민들의 이제 일부 의견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럼 이 선거 치르고 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총평도 좀 나름 우리 의심에서 하고 또 선거 과정에 이런 거는 좀 지방자치제도의 선거 과정에서 차후에 좀 개선이 됐으면 해야 되는 점들 요거부터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예. 김 대표님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뭘 제일 크게 느끼셨어요? 일단 공약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의 네. 좀 구체성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공약을 준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4년 전의 공약을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공약이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그래도 약간 상세히는 아니지만은 그 책자 홍보물에 보면은 어렴풋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약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러니까 당선이든 낙선이든 좀 수준이 낮아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정 후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약간 몰아가는 느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나 그다음에 계획을 갖다 요구하거나. 왜냐하면 당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밖에는 사실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좀 몰아간다는 느낌. 몰아가는 주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있고, 예. 온라인상에도 있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상에도 보게 되면, 중간에 한번 김원기 후보 측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의정부 시민단체 연합 17개 단체의 어떤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간담회 때 있었던 내용이, 좀 왜곡됐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민단체라 하면 사실 시민의 의견을 이제 대변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좀 제 생각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는 좀 유하게 표현을 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좀 과하게 표현을 해서, 어떤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표현되지 않고, 일반적인 봤을 때는, 그게 시민단체라 하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중립적이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특정한 쪽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받아들인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먹힌다라는 걸 보면
또 우리 사회가 또 요즘 사회가 또 그렇게 또 변화하지 않았냐. 4년 전에는 그런 일이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유독 좀 그런 게 좀 눈에 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신기루 현상이죠. 네? 뭔가가 저거 좀 확신 갖고 같아. 신뢰감이 가는 얘기야. 근데 알고 보면 실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면 편향된 얘기, 뭔지 이런 거 가지고 이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이셨고,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아까 뭐 여건 야건 좀 뭐랄까 공약의 수준이 좀 낮아졌다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고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아바타 선거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의 아바타?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바타 선거인가? 왜? 아니 최소한 지자체 단체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예?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예? 누군가가 얘기하고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거를 보고 참 실망감이 고를 때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아니지, 그 사람이 그럼 평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 간단한 예를 들면은 7월 1일부터 그 의정부 시청에 있는 출입 그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당선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이걸 요구를 하니까 내가 당선되면 그거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그거를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라있고 여러 사람들의 페이스북에서 나온 내용이 전면 중단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돈 들여서 뜯어가지고 뭐 한다는 뜻인지 철거를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비로 두고 그 출입 통제 그 시스템을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상황의 내용을 보면은 뜯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운영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좀 내포된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것만 봐도 말을 약간 바꿨지. 왜? 다 철거한다 그랬거든. 네? 유지하고 그냥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뭐 그러면 다행이죠. 네. 인수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결정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그게 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뭐 그분의 뭐 정책일 수도 있고 공약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럴까. 그러면 그분이 경기 북부 부지사로 계셨을 때 북부총사에 있는 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거긴 지금도 운영해요. 교육청도 운영해요. 경찰서도 운영하고 법원도 운영하고 검찰청도 하고 여기 그 공공기관들 중에 그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군부대도 합니다. 군부대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시민의 그런 어떤 와의 소통이 그게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잘 됐죠. 뭐 시장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유관 기관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야지. 응? 결정이야 뭐 거기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은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의정부시청 이거 운영 안 하는데 이거 철거해서 뜯어내세요. 이러면 그분의 그 철학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의정부시청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특정 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를 뭐 민선이니까 민선이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바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7호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가장 뜨거운 이슈 감자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이거 뭐 좀 이따 뭐 얘기가 나올 일들이겠지만은 그런 대표적인 공약들이 사실상 이 당선자께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관료로서 겪으면서 자신이 생각한 정치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획일성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김웅기 후보 측과도 저희가 적극 간담회를 했었고 저희 단체에서 네. 김동근 후보자 그 당시 후보자 측하고도 한 달 간격을 두고 이제 저희도 간담회를 했는데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하더라. 비슷하고 거의 같다. 네. 그러면 왜 선거 결과가 10,000표 이상 차이가 났냐? 퍼센트로 보면은 10% 저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10%가 아니구나. 7, 8%. 박빙일 줄 알았는데 왜 7, 8%가 났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바타라고 좀 표현했지만 아바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핸들링을 하는 단체를 지으는 쪽이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 네. 신시대적 정도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가장 속으로 본인들이 보니까 의정부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시민 정도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분들의 어떤 정책적 성향은 큰 차이가 없더라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당 민주당의 그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할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 그리고 김동건 후보는 새로운 정당이 새롭게 할 것이라는 프레임, 그거를 특정 단체에서 계속 여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백지화 한다는 얘기도 비슷하고, 뭘 만들겠다, 어떻겠다는 얘기도 비슷한데, 결국에는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저기는 안 할 것이다라는, 지난번 17개 시민단체하고 김원기 후보 측하고 불구신 거 아닙니까? 간담회 결과 김원기 후보는 계속 한다더라라는 뉘앙스로 발표가 났고, 김동건 후보자는 완전히 처리한다더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왜 제가 아바타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정치인들은 사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대표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이거든요. 근데 요번 후보님들은 여와 야를 보면은 이게 민선의 병폐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 명분 속에 어떤 특정 요구 집단이라든가 특정 민원 집단들의 민원이 마치 전체 시민들의 얘기로 호도되고 전체 시민들의 요구로 그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김동근 당선자 측에서는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백지화, 직권을 사용해서 당선이 되면 직권을 사용해서라도 백지화시키겠다 하는 거에 추진을 하셨고, 김원기 후보 쪽에서는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여론이 이런 어떤 이제 선거 과정에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들은 알 수 없지만은 공표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는 건 후보자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좀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는지 어쩐지 어느 날 갑자기 김원기 후보도 백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내세웠어요. 여기에서 저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 다른 지자체 단체장으로 나선 분들이 아니고 이게 되는 게 목적이고 되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나왔구나. 김동건 후보도 마찬가지고 되기 위해서 내거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기에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캠프에서 일부 목소리가 그렇게 나온 거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김홍기 후보가 지금에 와서 입장을 검토해서 백지화로 바꾼다고 해서 저 고산동 지역 주민들이 김홍기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것이다. 바꾸면서 바꾼 거 입장을 바꿔도 안 김홍기는 아니다. 그런 여론이 많았죠. 그 캠프 내에서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따르면은 자기가 처음에 내건 공약을 끝까지 밀고 갔어야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바꾼 게 나는 아까 얘기한 10% 이상의 그런 어떤 결과의 그 표 차이 이런 것들이 그 정치적인 신뢰에 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서 정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제 좀 읽고는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김홍기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 특징을 보면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홍기 후보 측의 전략은 진정성으로 가겠다라는 것 같았고. 맞아요. 지금 중요하신 얘기를 했는데 공약 그 여야의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여당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시민들의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임팩트 있는 그런 공약들이 많았어요. 여당이라면 국민이? 응. 네. 지금 당선자. 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쏙쏙 그냥 빼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거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공약에 대한 우리도 뭐 방송을 했지만은 분석이라든가 허와실에 대해서 우리도 뭐 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약을 보면은 꼭 무슨 밍밍한 그 무슨 평양냉면 같이 하고 있었거나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 임팩트가 있지는 않는데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그런 공약들보다는 정말 뭐 생활적인 공약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상황들에서는 원래 그 달짝지근한 게 더 입맛을 자극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선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정부에서 뭐 물론 지난 대선에서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앞섰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의힘 여당이 되면서 그 전국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여당의 힘이 실리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여당의 중앙당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그 여당이 그 집권을 해서 정치를 잘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지자체 단체장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을 많이 좀 당선시켜달라는 그런 호소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선거 바람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지만, 어쨌든 그 의정부 상황에서 보면 김홍기 후보가 그 패배한 부분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약에 달짝지근한 것들이 적었다. 두 번째, 오락가락한 부분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시민단체들의 그런 어떤 여당 후보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야당 후보하고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농도 있게 진행이 됐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2년 전부터 사실 이제 이 주로 주장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색깔이 분명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민주당, 그러니까 안병용 시장의 정책에 반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김홍기 후보 측에서는 그들하고의 어떤 뭐 연대는 아니더라도 협력하는 데 있어서 애초부터 거리를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오히려 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포용을 했으면 그나마 이렇게 뭐 극과 극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그 거리까지 둬버리니까 그 여론을 형성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쪽으로 그냥 쫄깃하게 미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들 다 동의하고 저는 그 김원기 후보께서 나왔던 주장 제가 직접 면전에서 여기서 이제 간담회를 했지만 큰 이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더라니까요 두 분 다. 근데 왜 그러면 그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의정부시의 특징은 뭐냐면 안동경 시장이 이제 삼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약간 불신, 그 다음에 삼선 이후에 약간 그 시민들과 괴리감 있는 정책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뭐 불거진 거 있지 않습니까? 10억짜리 테니스장, 국제 테니스장,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별거 화장실부터 해서 좀 약간 좀 피로감 내지는 좀 불신감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당 출신인 김원기 후보가 왔을 때 공약에 저는 문제가 보고, 공약도 사실 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임팩트가 없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병준 시장과 같은 당일지라도 새로운 개념의 작년에 아니고 대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정권을 정확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래는 그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대통령 선거하고 그래도 후보들이 자기가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선긋기를 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저도 선긋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김홍기 후보가 인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빈말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올고전 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손해를 좀 많이 본 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고 또 반대편에서 프레임을 씌웠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에 부의장을 하셨지만은 이분도 이제 삼선의 도의원 선거를 다 이기는 선거만 했거든요. 패배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절박함이 좀 부족하다. 네, 좀 오만이 되는 거는 내가 인식하고 오만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인식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랄까 풍파 없이 정치를 순탄하게 해오시다 보니까 파이팅이 좀 부족한 거지. 그리고 뭐 저 캠프에도 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여기 김원기 후보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당선된 분의 어떤 그 일종의 폭주기관차 같은 그런 공약 던지고 사람들 다 알아요. 저 그냥 이번 선거는 그냥 막 던지네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당선된 게 일조한 게 김원기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마치 요즘에 우리 민주당 아니잖아요. 근데 뭐 무슨 요즘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무슨 뭐 대선을 뭐 이재명 후보 때문에 졌네 요즘에 뭐 워크숍 하면서 막 그게 막 뉴스에 나오는데 우린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김원기 후보가 떨어진 것은 안타깝다보다는 그게 아니고 경쟁을 갖다가 좀 더 치열하게 했었어야 그렇지. 반대 이기는 사람 쪽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공약에 대한 것도 좀 검증하고 할 건데 이게 보면 상대와 상대 간에 공약에 대한 그게 없었어. 예, 김은기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게 점잖고 사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물류센터를 직접 물어봤죠. 이거 백지화 어차피 못할 거 아니냐. 그 제 생각에는 백지화 쉽지가 않다. 어차피 그 행정처분 들어가고 손해배상 들어가고 하면 이거 시장 할아버지 와도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김은기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니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는 검토를 거쳐야 백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협조로 가면 어떻게 하냐니까 나중에 뭐라 했냐면 이건 사실입니다.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더라도 매물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은 있구나. 다만 말을 함부로 하진 않는구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행정 절차를 아시니까. 김동훈 후보도 똑같이 뭐랬냐면, 김동훈 후보는 오히려 어떻게 접근했냐면, 제가 이제 면담은 김동훈 후보로 먼저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은기 후보를 했습니다. 김동훈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분이 잘못됐다고. 그 점에서는 저는 높이 좀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히 달려왔으니까, 다만 어떤 관점이냐, 김동훈 후보는 뭐라 했냐면, 절차상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 라고 단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거 과정이라든가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면담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후에도 네.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밝히지 않고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밝히려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좀 정확히 좀 깊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워딩이 센 이유와 안 센 이유가 그게 있구나 저는 이제 느꼈죠. 한 사람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다음 나중에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까지 고민을 하신 거고, 한 사람은 분명히 이거 치고 들어가면은 표현이 그러지만은 파 들어가면 그것도 이상한가? 좀 더 밝혀내면 괜찮아요.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 정국이 하여튼 그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검찰 정국이라서 예. 괜찮아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단어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지점에서 좀 아쉽다. 왜냐하면 둘 다 이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근데 선거를 쭉 하면서 끝끝내 김원규 후보는 그 얘기를 안 하시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마치 쫓기듯이 얘기를 하시고, 김동훈 후보는 초지일간 얘기하시고, 이제 이래 된 거죠. 사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좀 저는 그 부분을 참 이거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본인이 설명해야지 누가 설명합니까 그거를.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도 알아들을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나의 진정성 알아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